먼저 여기 보시면은 신문 기사가 났는데 잠깐 좀 제가 안 보이게 가까이서 갈게요. 이 기사가 뭐냐면은 그 북한이 ATM기라던가 다른 거를 이용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세탁해 가지고 받는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북한이 지난 2015년까지 매달 약 1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이게 2015년 몇 년 된 이야기예요.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그러니까 북한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돈 세탁을 했던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랬었던 것이고, 요거는 최근에 있었던 것인데 그 북석탄 밀거래 미국에 포착됐다는 이야기는 그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나왔었죠. 북한이 한국에다가 석탄 세탁을 해가지고 수출을 한 다음에 그 돈을 이게 북한으로 그 반입시키는 작업을 했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이미 옛날 때부터 이런 식으로 남한과 북한 간에도 이런 교류를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하나 또 걸렸었죠. 좀 이따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연합뉴스에 가서 직접 보세요. 저 밑에 출처 써놨으니까. 이 뉴스의 주요 내용이 뭐냐? 중국 선박 6척이 자동 선박 식별 장치를 끈 채 북한을 오가며 석탄을 밀수했었다. 그때 그 석탄 그 밀수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대상 신청한 중국 선박의 제재를 반대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런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 선박들, 북한과 중국을 오가던 선박들을 제재를 가하고자 했는데 그걸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하고 이 러시아가 반대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그게 바로 밑에 나오는 배 이름이에요. 글로리 호프1, 카이샹, 신성하이, 위위안, 라이트하우스 원모어, 그 다음 삼정 2호 이런 배들이 그때 당시에 제재를 당하지 못했고 버젓이 왔다 갔다 했던 배들이에요. 아마 2, 3일 전에 아마 NLL에서 사라졌던 배들도 이러한 여러 배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 미 재무부 시걸 맨델커 불법 자금 집중 추적한다. 가상화폐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은 이건 미국의 소리. 그 북한 제재 피해서 중동에서 무기 장사를 한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뭐가 나왔냐. 북한이 제3국 대리인을 앞세워 중동에서 불법 무기 거래를 했었다. 그 다음에 북한, 시리아의 화학무기 확산에 기여했다. 북한의 불법 무기 확산 방지하려면 금융망 제재가 필요하다. 이건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자금 조달 역할을 하는 개인과 기업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즉 이게 무슨 얘기냐. 북한 사람이 아니라 북한의 기업과 교류하는 다른 외국인들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인도 포함되죠. 또 하나의 기사. 북한이 ATM, 현금 탈취 후 가상화폐를 활용했다는 이야기가 또 미국의 소리에서 나왔었죠. 주요 내용을 보면은 NSA, 북한이 해킹 조직이 히든코브라라는 그런 해킹 조직이 ATM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했다는 거.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수천만 달러를 해킹해서 인출했다. 그 다음에 2차 때 가상화폐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동유럽, 남미의 범죄 조직 불법 자금 세탁에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주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기사의 논조를 쭉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북한은 중국의 선박 혹은 중국 회사를 이용해서 그 여러 가지 불법 무기 거래, 마약, 코코아, 뭐 담배 등등의 이런 것들 나중에 나옵니다. 여긴 안 나왔지만 이런 것들 불법 거래를 하고 있으며 중국 회사 혹은 중국의 그 기반을 둔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와갖고 그 북한 회사가 아니라 중국 회사로 그 회사의 국적을 세탁합니다. 그 세탁을 해서 그 친북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운동권 출신들 중국이랑 사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친중 우파 사람들, 중국이랑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봐야 돼요. 그들이 거래하는 회사가 진짜 중국 회사인지 아니면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중국 회사로 탈바꿈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설령 그게 한국 회사라 하더라도 북한하고 교류하는 라인이 없는가 이거 다 조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직간접적으로 여기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아프리카, 남미 여러 지역에서 뭐 가상화폐, 무기거래, 비트코인 등을 하고 있다는 게 쭉 일관성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비트코인 강의를 할 때도 이런 포괄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으면 비트코인의 그런 메커니즘과 생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구체화돼서 지금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죠. 미국 재무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결코 음모론이 아니고요. 사실 이미 옛날 때부터 보고됐던 내용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신을 안 봐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소리에서 얘기했던 거고, 그러면 지금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2017년 4월 10일에는 북한이 매달 1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나왔고, 2017년 9월 24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감비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해서 북핵 문제 협조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감비아가 북핵 문제 협조를 뭘 할 수 있을지 잘 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감비아랑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할 시간 있으면 미국이랑 만나지. 응? 그리고 국내 시리아 난민 1200명이 불편한 시선 속에 숨죽이고 살아.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꾸역꾸역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나왔고, 제주에 온 예멘 난민들을 우리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4가지 해갖고, 뭐 이제 허피턴 포스트 이거 좌파 매체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제 예멘 난민들을 싫어하지 말고 뭐 인권 차원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예멘 난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로 받은 북한산 석탄, 대규모 북한 석탄 중개 대가로 이렇게 뭐 어떻게 누가 거래했나를 조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이거 미국의 소리 이거 처음에 북한 석탄 세탁 보도했던 기자도 뭐 쫓아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쫓아내는지 안 나는지. 어쨌든 간에 좀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이다라는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2018년 10월 4일 북한 해킹으로 거액을 훔쳐갔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예전에도 있었지만 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6일에는 북한 제재를 피해 중동서 무기를 장사했다는 이야기가 미국의 소리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중동에서 무기 거래를 한 거는 예전부터 했던 거예요. 예전부터.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그 발췌했던 내용들과 이 내용들이 다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북한은 불법 거래를 하고 있으며 대금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북한이 그 밀수, 마약, 그다음 담배, 그다음에 무기 거래 등등을 하는 지역은 주로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이다. 동남아시아도 있습니다. 있지만 주로 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일관적으로 나타나는데, 하필이면 북한이 활동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국가인 여기도 보면은 감비아, 시리아, 예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 하에 난민의 형태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외교부 장관이 만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접촉이 있다는 게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외교적 차원에서도. 요건